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바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3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지금은 마감됐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체 다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3년을 하던 4년을 하던 사실 10연승이라는 게 두폴 두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록들이기 때문에 10연승 하나 얻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3년 이상 하신 분들도 10연승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8개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형들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제 방송과 그리고 제 방송 구글 게시판을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 형님들은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게시글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남겨드렸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 보시면은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숲TV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이런 댓글이나 채팅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기 패키지, 하루나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짧게 끊으실 분들은 또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잠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축구입니다. 드디어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일단 최근에 해외 축구가 너무 없기는 했어요. 그죠? 챔스도 있었었고, 물론 리그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국가대항전, 제가 9월, 10월에 가장 성적을 잘 내드렸던 국가대항전 구간이기도 했고, 11월 달엔 제가 또 해외 축구 구간 4일 중 3일 적중에다가 이 3일 적중이 좀 임팩트는 있었습니다. 그죠? 한 번은 또 이렇게 올킬 금액업으로 만들어냈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승부 금액업으로 또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축구가 제가 9월부터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 10월 동안 진짜 해축은 거의 미친놈처럼 또 적중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외 축구가 돌아왔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도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외 축구로 좋은 기운 받아서 연승 올킬 한번 쏟아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제르바이잔과 아이슬란드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확정본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멤버십 하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패키지 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표 위에 보시면은 초안본과 확정본이라고 제가 따로 적어드립니다. 확정본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받자마자 바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이랑 아이슬란드 경기인데,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들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아직까지 단 1승도 없습니다. 국가대항전 올 패배입니다. 올 무승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었고요.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입니다. 홈이건 원정이건 할 것 없이 득점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들은 그 득점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럽의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트피스는 조금 합니다. 세트피스는 조금 하긴 하는데 다만 그 외에 득점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총 4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넣은 골이 2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2골이 뭐냐면 한 골이 PK입니다. 한 골이 상대팀 자책골이에요. 그만큼 얘들은 거의 득점을 할 수가 없는 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럽 예선에서 복병입니다. 상당히 좀 다크호스적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이슬란드가 직전 프랑스전에서도 2대2 무승부, 그때 사고 났던 경기였죠, 여러분들. 그만큼 아이슬란드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득점력입니다. 얘들이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잘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보면 경기마다
꾸준하게 득점 이상, 뭐 두 골, 멀티골 이상씩은 또 박아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들. 프랑스를 상대로 두 골이나 넣어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아이슬란드가 이번 월드컵 예선을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직전 맞대결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맞대결에서 5대 0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기억도 한번 있기 때문에 오늘 받은 배당이 좀 수상해요, 여러분들. 아이슬란드가 1.48 배당인가? 하여튼 배당을 좀 너무나 높게 받긴 했는데 이 1.48 배당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뉴욕이 받은 그 홈 배당이 1.48 배당이었잖아.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거는 뭐 전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1.46 배당이네요, 그죠? 아이슬란드가. 뭐 어쨌든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득점력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한 골에 내지 두 골 정도만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아이슬란드의 승리 또는 햄무 마힌과 언더 1대0 또는 2대0 승리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달리면 아이슬란드가 3골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은 아르메니아와 헝가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선이 살짝 지금 빠져가지고 다시 좀 연결 좀 할게요, 형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르메니아와 헝가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경기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한 번에 묶어가기 좋은 경기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아르메니아란 팀의 이번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올해, 그리고 이 월드컵 예선에서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점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보다 홈이 좀 낫기는 해요. 확실히 뭐 공격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 퀄리티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홈 경기 할 것 없이 이 실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헝가리가 원정을 좀 잘합니다. 이번 최근 경기만 놓고 봐도 헝가리가 원정에서 최근에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이 구간 동안 모두 멀티 득점씩 해줬습니다. 헝가리의 어쨌든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공격력에 있어서는 어떤 팀들이랑 맞붙어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최근에 보면 또 포르투갈전에서도 그 막판에 추가 시간 극장 동점골 넣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헝가리의 강점입니다. 1선, 2선, 3선이 모두 공격이 가능한 그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그러니까 추가 극장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헝가리다. 다만 헝가리도 늘 문제가 되는 건 수비력이겠죠.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꾸준하게 좀 실점을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근에 뭐 아일랜드를 홈에서 한번 잡아내게 되면서 긴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요것도 아이슬란드 경기랑 좀 결이 비슷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아르메니아도 충분히 홈 경기에서 뭐 득점을 할 수 없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얘들도 충분히 필드골을 넣어줄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헝가리의 최근에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마지막까지 1, 2, 3선의 어떤 그런 끈질긴 막판 극장골에 대한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여러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스코어도 보이네요. 2대1의 헝가리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배트맨 쓰시는 분들보다도 역시나 그 해외 쓰시는 분들이 묶어가기 좋은 그런 타입이라고 좀 놓고 보고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요거 헝가리 햄무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 승리에다가 헝가리 햄무 그리고 오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 이게 주력으로 쓸만한 경기일 겁니다. 워낙에 이제 홀란드라는 자원도 있고, 형들이 알고 있는 자원도 있고, 또 노르웨이가 홈 경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냥 홈 경기 했다 하면은 뭐 4골, 5골 박아버리면서 승리를 거둬버리기 때문에, 또 심지어 노르웨이는 공격팀인데도 불구하고 수비가 상당히 또 잘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노르웨이 6경기를 되돌아보면 6경기 동안 총 22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당 평균 뭐 4골씩 나왔다라는 건데 실점이 단 2골밖에 없어. 그러니까 3경기 하고 한 번의 실점, 요 정도가 이제 노르웨이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죠. 많은 득점을 하지만 적은 실점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핸디캡을 가져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재료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 다만 반대 맞붙게 되는 에스토니아가 이번 뭐 유럽 월드컵 예선 또는 최근에 어떤 A 매치들 이런 구간들을 좀 돌려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희한하게 에스토니아가 원정 경기에서 좀
끈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라는 팀 자체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수비진들의 주전 수비도를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애초에 뭐 아마추어에다가 그리고 주전 수비수들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 수비에 대한 공백이 좀 크기는 해요. 특히나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홀란드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화력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찍어 눌림을 당할 수도 있는 팀이라고 보나, 은근히 에스토니아가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좀 마힌승을 좀 잘 안 내어주는 경우도 좀 있고요. 좀 달라붙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오늘 1마힌이나 2마힌 정도로 간다면 저도 노르웨이의 1마힌이나 2마힌을 봤을 텐데, 오히려 이게 4마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노르웨이가 뭐 3골 넣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4점 차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에스토니아가 4프렌을 받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3점이 가장 최소 핸디캡이긴 한데 배트맨ion을 3, 그 다음에 4, 그리고 5.5까지 줬어. 뭐 5.5는 에스토니아가 1.1배당인가? 너무 배당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에스토니아 4프렌 한번 보겠습니다. 4점이 좀 가장 근사치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 이거는 에스토니아 4프렌, 배당도 2배당 정도 합니다. 저는 꽤 접근해볼만 하다고 본다. 오히려 노르웨이 마힌 보시는 분들은요, 언더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건 저는 에스토니아 프렌승과 그리고 언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어차피 배팅 안 되잖아. 1.00이기 때문에 배팅 안 될 거고, 이거는 마힌승으로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에스토니아 4프렌 봅니다. 은근히 제가 최근에 노르웨이 마힌승은 좀 잘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노르웨이 마힌승이 안 보입니다. 자, 그다음은 안도라와 알바니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 제 NBA 분석 들으신 분들은 뭐 다들 이런 분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자놀이, 그리고 뭐 돈 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나는 뭐 똥배도 괜찮다. 다만 좀 부러질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그런 경기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2경기 잡아드렸습니다. 포틀랜드랑 오클라호마. 그 2경기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들이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그냥 이자놀이라 그러죠. 우리가 배당 가지고 그냥 이자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1.18배, 뭐 1.22배 이런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포틀랜드랑 오클라호마 2개 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에서 일반승이 부러질 가능성이 가장 현저히 적은 건 이 경기입니다. 알바니아 경기, 안도라 경기인데,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홈 원정할 것 없이 이번 월드컵 예선 중에서 뭐 산마리노나 뭐 이런 팀들 말고, 이런 팀들 제외하고 그래도 구색을 갖추고 있는, 축구 선수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 팀들 중에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그래도 안도라가 홈 경기에서 좀 공격력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기는 하나, 최근에 패배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뭐 사실 홈 경기에서도 실점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안도라는 이제 점유율이라 그러죠.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안도라라는 팀은 아예 그냥 라인을 내려놓고 약팀처럼 경기를 하는 팀이고, 라인 자체를 끌어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무승부만 캐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도라가 알바니아를 상대로 역대 통산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알바니아가 안도라를 상대로 최근에 5승 1무를 달려주고 있는데, 이 5승 1무를 하는 동안에도 알바니아가 많은 득점 끝에 또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거는 안도라가 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기고, 또 심지어 알바니아가 배당도 뭐 1.17배당인가요? 뭐 높은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꽤나 안정감이 있는 배당이다. 문제는 이겁니다. 마힌승을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알바니아가 또 원정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뭐 공격수, 주전 수비수들 다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마힌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알바니아가 최근에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뭐 세르비아전에서도 1대0 승리, 라트비아전 1대0 승리, 뭐 지브롤터전 1대0 승리, 이런 1대0 승리가 좀 많아요. 일반승이 부러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마힌승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대0 아니면 2대0 승리 보겠습니다. 알바니아 승, 마힌승과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아이슬란드는 마힌승이 조금 더 높은 언더고, 요거는 햄머가 조금 더 높은 언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잉글랜드랑 세르비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잉글랜드가 이긴다라는 거는요, 마헨승을 동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잉글랜드가 이번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아직까지 패배 없이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그겁니다. 무실점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시트를 동반한 승리를 거둬주고 있다. 즉, 제가 평가하는 마헨하기 가장 좋은 축구팀이죠. 그러니까 클린시트 비율이 높은데도 꾸준하게 패배 없이 득점을 동반한 승리를 자주 해주는 팀. 그리고 세르비아라는 팀을 여러분들 예전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르비아는 수비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세르비아는 수비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은근 공격력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죠. 그러다 보니 최근 세르비아의 평균 3경기 동안 평균 실점률은 무려 2점이 넘어갑니다.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멀티 실점은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세르비아가 잉글랜드한테도 약했죠. 최근에 보면 또 5대0으로 크게 한번 패배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세르비아가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세르비아는 좀 어렵습니다. 뭐 월드컵 탈락이 거의 확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잉글랜드 홈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특히나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주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뭐 결장자로 미트로비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결장자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미트로비치 빠진 게 너무 큰 것 같긴 하죠. 그죠? 확실하게 주포가 없는 상황에서 세르비아가 최근에 실점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야 지금 뭐 빠진 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리 케인 뛸 수 있고요, 뭐 고든, 뭐 게히, 제임스 다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에제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잉글랜드가 마행까지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뭐 잉글랜드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실 잉글랜드는 자국에서도 가장 이번 월드컵을 이제 우승 가능한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누가 지금 폭발합니까? 해리 케인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이 뭐랄까 홈 독주를 막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경기는 전 잉글랜드가 이긴다면 아마 좀 마인승까지 크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잉마업 한번 볼게요. 잉글랜드 승, 마인승 오바입니다. 또 2.5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잉글랜드 형들 골키퍼가 지금 픽포드잖아요. 와, 픽포드가 이 A매치에서 클린시트 비율이 그거 아십니까? 역대 잉글랜드 모든 골키퍼 중에서 가장 높대요. 그 정도로 잉글랜드 지금 공수 짜임새가 상당히 좋은 팀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랑 우크라이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긴 한다고. 그러니까 픽포드도 옛날에 에버튼에서 뛸 때 그 혀 낼름거리던 그런 철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꽤나 게임을 잘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랑 우크라이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형들아 프랑스 제가 많이 피해드렸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프랑스 최근에 그 홈 경기에서 아제르바이잔이랑 경기에서,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득점을 못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그때 뭐 4마헨인가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거 아제르바이잔 4프렌 드렸거든요. 다들 프랑스 뭐 4마헨 보고 4마헨 어떻냐, 오바 어떻냐 할 때 저는 그거 아제르바이잔 프렌승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프랑스는 홈 경기를 어떻게 경기를 한다? 수비적으로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정 경기를 더 공격적으로 해요. 그리고 홈 경기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는데,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뭐 1.7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실점이 한 1점 얼마야 또. 그러니까 이게 마헨을 가져가기에는 프랑스 홈 경기는 적절하지 않은 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프랑스가 어쨌든 최근에 뭐 경기력 보면은 아이슬란드랑도 2대2로 비기고, 뭐 아제르바이잔이랑 3대0, 또 최근에 또 아이슬란드 2대1. 그러니까 뭔가 프랑스라는 그 뭐랄까요, 네임드에 걸맞지 않게 마헨승을 못하면서 좀 일반승도 좀 꾸역꾸역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지. 어쨌든 뭐 우스만 덴벨레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뭐 두에가 못 뛰기 때문이다, 추아메니가 못 나오기 때문이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만 뭐 오늘 캉테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 음바페도 오늘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뭐 공격 라인에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프랑스란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나 그래도 적절한 득점은 가능할 거라고 좀 놓고 보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게임 잘합니다. 이번 최근에 보면은 뭐 3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보면은 뭐 프랑스 상대로 그렇게까지 밀리는 상성도 아니야. 또 유독 우크라이나가 프랑스한테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지적되는 거는
물론 골도 많이 넣지만 실점률이 좀 많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기는 최근에 오바 찍기가 좋은 팀이었잖아요. 그만큼 프랑스가 홈 경기에 좀 수비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라는 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좀 다득점 양상들을 보였던 게임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자, 요건 요렇게 봅니다. 프랑스 승에다가 이게 형들아 1마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야 오늘 프랑스 1마인이다 개꿀이다 이게 아니라 왜 프랑스한테다가 1마인밖에 주지 않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득실 맞은 홈 경기에서는 많이 남지 않는 팀이 프랑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마인 보시는 분들은 오바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공격도 좋지만 수비가 망가졌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가 1마인을 한다라는 거는 대개 4대2 또는 뭐 3대1 이런 스코어까지 볼 수가 있어. 언더오버 균점을 3.5점을 지어줬고 오버에다가 2.2배당이라는 높은 배당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메리트를 보고서라도 프랑스 오버를 한번 가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버 쪽에다가 2.2배당까지 줬어야 되는 경기였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이건 저는 프랑스 승마헨 오버. 근데 프랑스 승마헨은 좀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버 정도를 우리가 배당 메리트를 보고 충분히 챙겨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경기입니다. 자, 우리 호동생 형님들, 우리 호동생 형님들도 제 방송에 또 많으실 텐데 이 경기 안 볼 수 없겠죠. 오늘 다들 시간 알람 맞춰놓기 4시 반 경기인가요? 4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또 경기를 봐야 될 경기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양쪽 다 전술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전력 차이 많이 나죠. 포르투갈이 좀 압도적인 느낌이긴 한데 다만 여러분들 이게 아일랜드를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게, 아일랜드가 전체적인 통산 최근 기록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만 아일랜드가 정말 잘하는 구간이 꼭 하나가 있죠. 바로 홈입니다. 최근에 아일랜드가 홈 경기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이 5경기를 진행한 동안 수비값에 있어서 아일랜드가 상당히 경기 조율을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일랜드가 보면은 은근히 얘들이 1, 2, 3선이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디서 득점이 터져도 이상하진 않은 팀이 또 이런 아일랜드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포르투갈의 또 원정 경기가 그렇게 또 좋은 팀은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포르투갈이 봐도 오늘 1.2배당이 메리트가 있나? 또는 1.2배당 못 가면은 난 똥배 가기 싫어서 마인승 갈 거면 이게 마인승이 메리트가 있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오늘은요 이게 우리가 스포츠에는 뭐가 있나요? 낭만이라는 게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전력, 전술 구간 이런 걸로만 분석해서 맞출 것 같으면 다 맞추지. 다 누구나 다 분석이 다 맞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동기부여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호동생분들, 호날두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을 했죠. 이제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월드컵이 끝나는 즉시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라고 이미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QLDRMFP님 포르투갈이 오늘 경기 아일랜드를 잡아내면은 자력입니다. 자력으로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포르투갈 선수들의,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를 제외한 포르투갈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이 분명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 선수의 라스트 댄스를 그리고 오늘 자력으로 진출을 확정을 지으면서 어쨌든 간에 축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미 은퇴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여러분들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한 게 뭐 물론 메시가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메시 그 외에 모든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 또 뛰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모든 게 많은 게 좀 걸려있는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어거지로 이긴다라는 어떤 그림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시원한 느낌으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이 경기는 포르투갈 승에다가 우리 마헨승까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2.5점이니까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몰도바 그리고 이탈리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 형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바로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경기입니다. 몰도바가 이번에 뭐 유럽 예선에서도 이미 뭐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1무 6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번 시즌 이번 월드컵 좀 기세가 남다릅니다. 월드컵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탈리아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에서 확정이 되나? 하여튼 이탈리아가 잠깐만요. 이탈리아가 2위가 지금 확정이죠.
이탈리아도 지금 2위가 확정이야, 그죠? 맞을 겁니다. 맞죠? 이탈리아도 2위 확정이기 때문에 자, 이탈리아도 지금 월드컵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 어쨌든 이탈리아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갑자기 이번 시즌 월드컵을 노려주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가투소 감독이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공격 축구를 가미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가 좋은 게 애들의 조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투소라는 선수는 이제 선수 시절 때부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따까리 하기로 좀 유명했던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단 장악 능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아리 사사오 확실히 님 조직력이 많이 별풍선 올라왔어요. 250개 그런 부분에서도 적중 이탈리아 최근에 화력 축구하고 있고 최근에 4경기 하는 동안 무려 16득점, 경기당 거의 평균 4득점씩을 꽂아놓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라 말씀드렸습니다. 이탈리아가 몰도바를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최근에 6번의 맞대결에서 득점이 무려 17득점,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3득점씩 그냥 꽂아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몰도바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좀 더 좋아진 편이긴 한데 뭐 이건 충분히 이탈리아가 이 핸디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3대0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어쨌든 이탈리아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탈리아가 딱히 뭐 2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그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2점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저는 3대0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 이거는 쓰실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2마인 정도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2마인 승 그리고 언더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외 축구 유럽 예선 8경기 깔끔하게 분석해 드렸고요. 최근에 뭐 해외 축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4일 중에 3일 적중, 그리고 그 3일 적중이 또 이런 금액업 올킬과 승부 적중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난달 10월 9월 제가 또 유럽 월드컵 예선을 또 4연승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상당히 또 잘해드렸었기 때문에 또 유럽 월드컵 예선 좋은 경기를 잘 골라서 조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요, 뭐 일단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모든 경기 다 맞추면 좋겠지만, 이 조합으로 가져가는 경기는 딱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명확하게, 나는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패키지 신청 주시면 카톡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방금 후원하신 분들은 데이터뷰 쪽잠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자, NBA 봅시다. 오늘 3경기긴 합니다만, 3경기가 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근데 3경기인데 형들 3경기 다 가져갈 만 하지 않나요? 이거 저 오늘 다 경기는 괜찮다고 봐서. 자, 라인업 좀 띄울게요. 잠깐만. 됐다. 아이고 뭐야. 자, 클리블랜드랑 토론토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기다렸던 경기입니다. 어쨌든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경기고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경기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다만 좀 아쉽다라는 거는 클리블랜드가 백투백 경기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직전 경기 갈란드, 미첼 그리고 모블리까지 마이애미전에서 다 뺐어요. 다 빼고 선수들을 이제 컨디션 회복을 시켜주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그래도 좀 걸리는 게 그거죠. 백투백 경기인데도 직전 마이애미전에서 선수들이 다 끝까지 뛰었다라는 거. 아무래도 좀 접전이었고 또 클리블랜드가 역배승까지 만들어냈던 데에는 선수단들 모두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리블랜드의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클리블랜드 쪽에다가 좀 손이 좀 안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토론토. 토론토는 어쨌든 제가 이 3명, 잉그램, 바렛, 반즈 이 3명이 모두 함께 뛰면은 웬만하면 토론토는 저득점은 거의 없을 거고 충분하게 득점은 이 3명에서도 100득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다 보니 오늘 뭐 클리블랜드처럼 수비가 안 되는 팀을 상대로도 토론토는 많은 득점을 하기는 할 겁니다. 다만 반대로 토론토의 문제,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토론토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정 연전 때 보여주는 떨어지는 수비 능력이라는 겁니다. 직전 경기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도 제가 토론토 일반승은 이거는 그냥 공짜다, 1.11 배당이지만 이거는 부러질 가능성이 없는 배당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마이너스 핸디캡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해드렸던 게 토론토가 원정 백투백 그리고 원정 3연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토가는 무조건적으로 원정 연전은 걸러야 된다. 제가 최근에 근 3년간 형들한테
뭐 승부 때마다 데이터 줬던 거에 거의 대부분들이 토론토 원정 연전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토론토가 오늘 원정 4연전이야. 또 심지어 그 다다음 날은 인디애나 원정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지금 원정 5연전 중에 4연전이고 아무리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이라고는 합니다만 원정 4연전의 토론토의 이 수비는 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토론토를 보고 싶은 형들 차라리 이거 언더를 찍으세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부진해야 토론토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클리블랜드를 못 잡습니다. 원정 연전 수비는 토론토는 믿고 거르는 게 맞다라는 거. 내일 형들 미첼이나 모블리는 나올 겁니다. 근데 갈란드가 이번 시즌 몸 상태가 아직까지 100%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란드의 출전 여부를 보시고요. 요거는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클블 승에다가 오버는 가능합니다.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힌슨까지 보고 싶잖아. 이거는 아침에 갈란드 출전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갈란드 나오면은 뭐 8.5나 9.5까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차라리 올라가더라도 갈란드 출전 여부를 보고 높은 기준점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클리블랜드 승과 마힌승 오바를 보면서 내일 갈란드 출전 여부 보시고 마힌승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닉스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피닉스와 인디애나 경기. 자, 일단 피닉스가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1.4배당. 야, 1.4배당이 뭐가 높은 배당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피닉스랑 인디애나 정도의 수준 차이면은 한 1.1배당을 피닉스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백투백 경기입니다. 댈러스 원정을 갔다가 홈으로 또 돌아왔기 때문에 백투백 경기긴 합니다. 뭐 피닉스가 지금 백투백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피닉스가 최근에 경기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데빈 부커의 부진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은근히 데빈 부커가 그 백투백 경기를 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닉스의 데빈 부커가 죽어버린다라는 거는 득점 볼륨이 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딜런 브룩스나 마크 윌리엄스, 오늘 댈러스는 다들 보셨겠지만 얘들은 그냥 수비 능력치는 믿고 보는 거야. 댈러스가 좀 따라올 만하면 수비로 찍어 눌러버리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닉스의 강점이 보인다라는 건데, 뭐 인디애나야 형들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인디애나는 팀이 망했습니다. 할리버튼 없는 상황에서 인디애나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고요. 직전 경기 형들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은근히 직전 형들 그러니까 유타 원정 경기 인디애나가 정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골 때리는 거야. 왜냐면 1승 9패 팀한테다가 정배를 줬는데 은근히 인디애나 형들아 구매율 높았던 거 아십니까? 이게 유타가 최근에 너무 부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날 오히려 놀랍게도 구매율은 인디애나가 더 높았어. 1승 9패 팀한테다가 정배를 주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드렸고 유타가 무려 150득점을 쏟아 넣으면서 역배승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때 그냥 수비를 내려놨거든요. 왜냐면 인디애나가 최근 경기 보시면 골스 원정 가서 80점, 그리고 덴버 원정 가서 100점, 심지어 브루클린 상대로도 홈에서 100점. 그러니까 득점 볼륨이 안 나오니까 아싸리 그냥 유타는 우리가 득점 볼륨으로 잡아야겠다. 수비 내려놓고 달렸는데 150 실점하면서 박살났어. 물론 본인들도 이제 128득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넣기는 했는데 다만 오늘 피닉스는 여러분들 3, 4, 5번에서 최고의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뭐 즐비하고요. 1번, 2번 데빈 부커가 백투백 여파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데빈 부커가 건재하다라고만 한다면 인디애나 그냥 때려잡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거 피닉스 1.4배당 뭐 마인승은 딱히 보지 마시고요. 피닉스 1.4배당 그냥 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당 아쉬우시면 마인승까지 그냥 보십시오. 언더 당연히 언더 봐야겠죠. 인디애나가 오늘은 수비를 내려놓고 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피닉스 수비 능력치가 괜찮기 때문에 아마 짜임새 있게 경기를 하려고 할 건데 그러면 인디애나가 또 뭐 100득점 이하 득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230점 되면 너무 높습니다. 언더 보도록 할게요. 또 피닉스도 백투백 경기다 보니까 많은 점수는 안 날 것 같아. 언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타랑 애틀랜타입니다. 자, 직전 경기 유타의 역배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52득점을 쏟아 부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타의 홈 강점이라는 거야. 최근에 제가 유타 원정 경기는 심지어 원정 반대팀은 뭐 중강 승부로도 썼고 그 디트로이트 마힌승, 또 이제 유타 원정의 반대팀은 주력으로도 형들한테 많이 챙겨드렸던 이유는 뭐 유타는 원정에서 그냥
그냥 벌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타가 원정에서 경기를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빠른 템포 속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게 홈이 아니다 보니까 원정에선 득점 볼륨이 안 나오고 당연하게도 트랜지션 게임을 쓰니까 턴오버는 많아진다. 득점은 못하는데 턴오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큰 점수 차이로 질 수밖에 없는 팀이 유타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제 유타가 홈 경기는요, 아무래도 본인들 이제 홈 그라운드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타는 똥개입니다. 똥개 새끼들. 근데 얘들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달릴 때 많은 득점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형들아 최근에 경기력을 보시면은 오늘 경기도 이제 제가 세크라멘토전에서 그 아침 방송 제가 프리뷰 해드렸거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제가 아침 방송 프리뷰를 하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이 오늘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방송 오시면 분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 그냥 애틀랜타 마인까지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냥 애틀랜타가 최근에 경기를 잘해요. 근데 뭐가 좋냐면 수비가 좋아. 수비가 애틀랜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은 화력팀이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최근에 경기력을 놓고 보시면은 은근 얘들이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세크라멘토라는 팀을 상대로 100득점으로 찍어 눌러버리면서 본인들은 130득점으로 또 성공을, 역배에 또 역배란다, 마행까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틀랜타가 생각보다 최근에 수비 짜임새가 나쁘지 않은 팀이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유타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또 받았다. 저는 직전 경기 뭐 인디애나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타의 공격력 홈 경기는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애틀랜타가 그럼 딜레마가 생기겠죠. 우리도 수비를 내려놓고 달릴 것인가, 아니면 직전 클리퍼스전처럼 아싸리 그냥 수비 능력으로 찍어 눌러버리고 우리가 클러치 샷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뭐 최근에 원정 또 3연전이잖아요. 뭐 클리퍼스전 승리, 세크전 승리를 이미 했으니 오늘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내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유타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이건 언더 볼게요. 자, 왜냐면 야, 유타가 이긴 역배라면서 왜 오버가 아니라 언더를 보냐? 이거는 유타가 이기려면은 유타가 많은 득점을 넣으면서 애틀랜타를 잡는 게 아니라 애틀랜타가 오히려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하고 자멸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게 오늘 유타 역배입니다. 유타가 단순하게 늘 보여줬던 것처럼 뭐 외곽질로만, 그리고 많은 다득점으로만 이길 수 있는 팀은 일단 아닙니다.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그래서 요거는 유타 역배 프랜,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 전체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뭐 분석을 드리면서 좋은 경기들은 머릿속에 다들 떠오르셨을 거고, 혹시라도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다 잘하고 싶습니다. 다 잘 맞추고 싶어요. 근데 뭐 어쨌든 주력으로 가져갈 경기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정확히 나는 뭐 주력 데이터를 보면서 베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또 베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오늘 전체표 띄워 드릴 테니 전체표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경기를 잘 골라서 반드시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